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아 이제 좀 네, 아주 좋다. 네. 예, 예, 저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학 박사 이희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쫄불 2시간에 2타임에 걸쳐서 네. 아까 블록체인 속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 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조금 본질적으로 네. 우리가 그동안 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를 이끌어온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인 네. 이휘우 박사님을 모시고 도대체 토큰 이코노미가 가진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방금 전에 구글에서 쳐봤거든요. 네. 쳐보니까 토큰 이코노미 선언문이 그렇죠. 검색 6번째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토큰 이코노미 치니까 나오죠. 네, 토큰 이코노미 그러니까 치니까. 이휘우 박사님의 지금 영향력이 시대를 열었는데 구글에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걸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 간단히 제가 요 네. 스팀밋의 또 자료 조 CEO 영령을 쓰시는 이분께서 5개월 전에 써놓으신 내용을 간단히 가져오긴 했는데요. 네. 이 내용을 뭐 굳이 말씀드리자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건데, 네. 예를 들면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이제 써 있는 내용들이 근데 있고요. 저는 여기 사실은 교육 행동론에서 네. 토큰 이코노미 네. 개념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학습을 시키거나 그렇죠. 애들을 교육하거나 치료할 상벌점 때 제도의 그건데 느낌. 원래 블록체인에서 얘기할 때 토큰 이코노미는 이 접근법은 저는 반대하는 맞아요. 입장입니다. 네네네. 저걸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네.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거는 기존에 맞습니다. 있었던 학문적인 해석인 그렇죠.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토큰은 코인아이즈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큰아이즈는 얘기를 쓰거든요. 네. 동사로. 네. 그래서 뭔가 기존에 화폐화할 수 없었던 것을 네. 좀 맞습니다. 화폐화하자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 예,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토큰 이코노미는 아까 말씀하신 건 이거 약간 교육 행동학적인 측면에서 약간 토큰이라는 어떤 가치를 사람들 혹은 교육자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키는, 더 교육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 유저의 행동에 따라서 상벌 제도를 주는 거다 정도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네, 우리가 말하는 토큰 이코노미는 좀 다르다. 네. 저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있는 가치를 아주 급격하게 앞으로 당겨서 자본 조달의 창구로 쓰고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미래에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이 생태계의 구성원 혹은 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이 토큰의 가치라는 거를 믿음을 기반으로 혹은 신뢰를 기반으로 먼저 인정하고 그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치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던 어떤 그 밸류를 우리가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가가치에 대한 증명은 결국 그 생태계를 뭐 6개월 뒤, 1년 뒤, 2년 뒤에는 큰 생태계로 만들어내서 그 생태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큰 이코노미의 도대체 본질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새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네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토큰 이코노미는 정의를 2가지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광의적 의미와 협의적 의미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의적 의미에서 토큰 이코노미라고 얘기하는 거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가능해진 새로운 경제 시스템. 그렇죠. 크게 얘기하면 경제 체제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조까지 영향을 주는 거대한 움직임이 토큰 이코노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거버넌스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토큰의 어떤 밸류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부여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협의적 의미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 뭐 투자자, 유저, 소비자, 네트워크 관리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임 이론과 인센티브 기반의 토큰 설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2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맞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휘우 박사님이 예전에도 사실 그런 설명을 한번 해주셨었고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시 짚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최근에 말씀드린 저희가 지난 그 에피소드 때도 몇 번 했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고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진짜 뭐 도대체
이더리움이 있으면 이더를 가져다 어디다 쓰냐? 이더 있어 했는데 이더 있어? 있어 가지고 있는 이 이더리움을 또 대체 어디다 써야 되느냐? 왜냐면 ICO도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제 요즘 ICO도 잘 안 되니까 ICO에 들어갈 데도 없고 또 쓸 데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되게 선순환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는데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약간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토큰 이코노미 제가 일부러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생태계를 믿는 사람들이 그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토큰의 밸류 가치를 활용하고 쓰는 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많아야 되냐? 그 생태계를 믿는 유저 혹은 사용자, 이 사람 합의된 사용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인터넷 인구 중에 원래서 갖고 있는 인구가 1%가 안 돼요.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아는 인구가 5%, 10%, 그러니까 뭐 들어는 봤죠 이제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한 실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고 이게 새로운 생태계를 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제가 볼 때 전 세계 인구로 봐도 1, 2%고요. 인터넷 인구로 봐도 거래소 원래 말고 그냥 앱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래 수는 0.001 정도도 될까 말까. 그래서 이제 제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뭐냐면 토큰 이코노미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열광하고 있는 사람 뭐 있을 수 있죠. 저희도 이제 뭐 ICO를 준비하니까 저희 ICO에 열광하고 있는 사람이 500명, 1000명일 거라고요. 그럼 그 500명, 1000명에게 이 토큰 이코노미를 믿고 있으니 우리가 이걸 쓰자라고 하면 그냥 500명, 1000명이 쓰는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비즈니스의 규모를 키운다고 얘기할 때는 500명, 1000명이 아니라 50만 명, 100만 명, 대중적인 서비스로 가야죠. 1000만 명 이렇게 쓰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는 이미 토큰에 대해서 그 블록체인을 알고 있고 ICO를 이해하고 있고 암호화폐를 거래를 하고 지갑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너무 높아.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5명 이 사람이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토큰 이코노미가 가지고 있는 보상 체계. 그래서 저는 그 어제 그 테스트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면 이용자들을 모으고 얼라이언스를 만든다고 하는 게 그냥 우리 비즈니스에서 그 출연에 이미 나와 있는 말로는 뭐냐? 예를 들면 멤버십 예를 들면 회원제 같은 느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원제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라는 오프라인 기업이 어디냐? 어디야? 코스트코. 코스트코. 코스트코 유료 회원제, 유료 회원제인데 수천만 명이 비용을 내고 코스트코 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중에 또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그 넷플릭스가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할 때 제 느낌 뭐냐면 저희가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얘기할 때 넷플릭스가 나 넷플릭스의 제가 CEO예요. 넷플릭스 CEO인데 우리 넷플릭스에서 기가 막힌 미드를 만들었는데 이 미드를 아는 사람만이 우리 회원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세상에 영상 콘텐츠를 좋아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대상이 일단 넓게 되어 있고 넷플릭스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관심 보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데려온다 라고 해야 수십억 명 중에 넷플릭스가 확보한 수억 명의 회원을 갖는 건데 우리 거 쓰려면 일단 월렛이 있으셔야 되고요. 월렛에다가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보내오셔야 되고요. 그 보내온 걸 다시 우리 걸로 바꾸셔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70억 명이 7천만 명이 70만 명이 7만 명이 700명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큰 이코노미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쓸 수 있는 형태로 열려있는 비즈니스의 모습 혹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결론에 좀 이르게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거기 내에서 근데 이게 마치 가지고 계시면 혹은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게 꼭 블록체인인지 몰라셔도 되고 그게 꼭 암호화폐로 작동하는지 몰라도 되고 그게 꼭 월렛으로 작동하는지 몰라도 되지만 쓰게 되면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고요. 그걸 편하게 쓰시려면 이런 앱을 받거나 이런 웹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런 대중적인 서비스가 이제 나올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 블록체인만 너무 강조되면 안 돼요. 유저들이 그게 블록체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편하고 괜찮네. 근데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돼서 블록에 저장이 되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서비스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 앞단에서 유저 애퀴지션 자체도 기존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애퀴지션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월렛도 생성되고 알게 모르게 이미 그 서비스 가입하는 프로세스에도 그런 게 녹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야지 허들을 많이 없앨 수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 스팀이 제가 2월 달부터 가입해서 저도 네.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열심히 활동했죠. 박사님 최근에 그 팔로워 1000명이 넘었다고 네, 말씀해. 1000명이 저도 넘었어요. 보니까 지금 769명이에요. 네. 적지는 않죠. 그런데 스팀이 전체를 보면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서비스로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서비스가 스팀인데 120만이야. 120만. 가입자가 120만이에요. 가입자. 그 중에 한 번이라도 글을 썼거나 좋아요를 그러니까 업보팅을 눌렀거나 한 사람은 45만 명, 5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블록체인을 알든 모르든 간에 컨텐츠를 생산하고 사진을 올리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렇죠. 그 불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인스타그램이 수억 명이 쓰고 있고 페이스북은 수십억 명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만 명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혹은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아는 이 사람들이 반응할 거라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데리고 왔을 때 토큰 이코노미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본질적으로 그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처럼 본질적인 얘기하니까 또 좋네요. 네. 원래 모든 게 힘들 때 그렇죠. 오늘 댓글로 두 분 어제 술 네네. 한잔 한 거 아닌가요라고 했는데 술은 안 했고요. 네네. 그냥 사는 게 찌질러서 그래요. 요즘 마음이 술을 먹고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술을. 네. 근데 하여튼 이럴수록 본질에 백투 더 베이직스. 그래서 저는 게 좋은 가치가 것 같습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된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알겠어요. 좋은 마치도록 말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